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핵심 이슈들 좀 자세하게 신인규 기자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시 정상 출근하셨고요. 지금 오늘은 어제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하나의 이슈를 집중 분석하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이슈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침 시간이 사실 전쟁터니까요. 사실 짧은 것들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소식 뭐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단은 테슬라 실적 키포인트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콜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 됐을 건데 지금 컨퍼런스 콜 듣다 와가지고 사실 정신이 없긴 합니다. 네, 실적, 일단 테슬라 실적을 먼저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테슬라는요, 우리나라에서 그 무게감이 큰 주식입니다. 개별 종목 이 매수 매도 통계로 봐도 그렇고요. 한국인의 주식이라고 불릴 만큼 국내 투자자 관심 많은 부동의 1위 주식인데 테슬라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3분기 매출 233억 5천만 달러고요. 주당 순이익 0.66달러 기록했는데 시장 추정치가 매출이 한 241억에서 243억 달러 정도 할 거다. 주당 순이익은 0.73달러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매출, 주당 순이익 다 낮았습니다. 에너지 부분과 서비스 부분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 이런 다른 잡다한 부문들은 사실 괜찮았거든요. 실적이 좋았는데 주요 먹거리인 전기차 부문 매출이 2분기보다 줄었습니다. 2분기에는 전기차 부문 매출이 이 사업부가 200억 달러 매출 넘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196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고요. 일단 테슬라는 실적 발표 전에 이 차량 인도량이 시장에 미리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별로 실적 안 좋을 거다.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이 됐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실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물건 팔아서 얼마 정도 남느냐 이거 보여주는 총마진율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2분기에 18.2% 기록했을 때도 20% 아래로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분기에는 17.9% 기록했습니다. 영업비용이 전년 대비 43%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7.6%로 하락했고요. 2분기에 10억 달러를 넘겼던 잉여 현금 흐름도 오늘 발음이 좀 좋지 않네요. 8억 4,800만 달러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총 마진율 17.9%. 지금 뭐 많이 이제 둔화된 수치이긴 한데 이것도 뭐 엄청나게 높은 숫자이긴 하죠. 맞습니다. 이 기존의 내연차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아직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차 팔아서 많이 남긴다는 얘기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진은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고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오늘 장중에 테슬라 주가 아까 보니까 242달러, 3달러 뭐 이렇게 오늘 조금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장 마감 후 주가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장 마감 후 주가 잠깐 보면요, 사실 이 시장에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실적 발표하고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컨퍼런스 콜 이후에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 2%, 3% 정도 내려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약세를 왔습니다. 보인다 이거죠. 네. 지금 방금 전까지 우리 신 기자가 컨퍼런스 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는지 지금 유심하게 지금 듣고 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주로 듣다가 왔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 아니면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혹은 질문이 뭔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테슬라는요 주주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 질문들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주주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이 일단은 테슬라가 이 내년에 사이버 트럭 몇 대나 인도할 것으로 보는 지였습니다. 그 최근에 성장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확장 예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이 질문 보면은 테슬라가 청사진 그려놓은 로보택시나 도조 이런 조금 먼 얘기들보다는 중기적으로 이 기업의 주요 먹거리죠. 자동차 부문이 얼마나 확장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데이터 그리고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이 베를린 오스틴 공장 확장 계획이랑 멕시코 기가 팩토리 개장 시점이었거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 테슬라가 이번에 슬라이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면서 연평균 50%씩 성장하겠다 이거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지금 상황 좋지 않죠. 올해 180만 대 인도량 달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또 50%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내년에 270만 대 판매야 목표를 맞추는데
월가에서 보는 수준이 지금 내년 230만 대 정도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지금 설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매년 생산량을 50%씩 높이겠다. 이거는 사실 과도한 목표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230만 대만 하더라도 180만 대 올해 뭐 달성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하면 뭐 한 30% 가까이 매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뭐 상당한 실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또 봤더니 사이버 트럭,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이버 트럭 드디어 이제 생산을 다음 달 말부터 하겠다. 뭐 이런 또 소식도 나와 있다는 거. 내년에 잘 팔려야 되는 거죠, 이 회사. 예. 뭐 일단 당분간은 뭐 예약한 게 많으니까 사이버 트럭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슈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우리 미국 증시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저도 유심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저희가 앞서서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이죠. 이 예상보다도 뜨거운 소매 판매 이후에 이 10년물 미국의 국채 수익률 4.9% 넘어섰습니다. 이게 2007년 이후에 처음이고요. 이 정도면은 금리 높은데도 소매 판매가 올라간 이 불안 심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월가의 중론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이제 좀 안 먹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매 판매 계속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금리 더 올려서 인플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 자체가 미국 경제 효과를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 주택 시장을 좀 보면 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NAHB 주택 시장 지수가 기존에 44에서 40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용 여건은 그러니까 긴축이 되고 있는데 소비 심리가 유지되는 조금 희한한 모습을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시장에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런 공포감이 커질지를 내일 뉴욕에서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롬 파월 이제 미국 연준 의장 1년에 8번 열리는 FOMC에서 연설을 하고 또 이제 의회에도 이제 보고를 가끔 합니다. 그리고 이번 내일이 되겠네요. 한국 시간은 이제 토요일 새벽이 되겠네요. 예, 거기서 이제 뉴욕 경제클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거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이제 하셨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GDP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보니까 4.9% 찍혔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시장 예상치가 4.4였으니까 훨씬 잘 나왔던 거고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의 목표가 원래 5%죠. 맞습니다. 요거 맞출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GDP 나온 다음에 이 중국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걱정도 물론 있지만요. 이 중국의 공무원들, 중국 정부는 5% 성장 목표 자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 GDP와 함께 발표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전부 다 시장의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이 세계 시장에서 바라던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좋은 신호가 나오기는 한 건데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온 날 중국의 대형 부동산 기업 걱정이 있었었는데 비구이 위안,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 결국 빚을 못 갚고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이 중국의 부동산과 건설업은 이 나라 전체 GDP 비중의 한 2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중국발 부동산 파열음이 앞으로 이 시장에 어떤 이슈를 가져올지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중국의 장기 저성장 우려 요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출산율도 계속 중국도 떨어지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 일종의 뭐 재패니케이션인가요? 뭐 그런 그렇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요? 말씀하신 이 재패니피케이션, 그러니까 일본식 장기 저성장 구조에 대한 연구는 1990년, 2000년 이후로 논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데서 말하는 공통적인 얘기 살펴보면은 나라의 빚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자산 구조가 망가지거나, 사실 이거 우리나라도 걱정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줄어드는 인구 구조 약화가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장기 저성장하는 이 조건들인데 중국이 경기 지표 안 좋을 때마다 사실은 재패니피케이션 이런 얘기들이 외신에서 나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카드를 조금 과단성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중국이 1990년대 일본기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만 조금 쉽게 말하면 중국의 성장률 기대치가 낮아질 때의 저패니피케이션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데 이번에 중국 3분기 GDP 보면은
중국 정부가 그렇게 바랬던 내수 증가가 좀 관측되긴 합니다. 그래서 재피니피케이션 우려가 사실 이번 지표만 보면 좀 약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유의있게 봐야 되는데 월스트리트에서는 중국의 성장 전망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체로는 좀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GDP 데이터 나온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5% 목표 달성하는데 큰 무리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아예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잡았습니다. 5.4%로 높여잡았고 5.3%로 높여잡았고요. JP 모건과 노무라의 전망치도 각각 중국의 성장 목표보다 높은 5.2%, 5%, 5.1% 정도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공장 출하 가격 낙폭이 좀 조정돼 있고 기존의 분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분기 대비 성장률이 높아진 기저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로 이번에 데이터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월가에서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그런 분석을 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GDP 계산 가중치 차이가 있다면서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아예 5.4%에서 5.3%로 낮췄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 신인규 기자가 이제 뉴욕 특파원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해외 이슈로 거의 채웠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국내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 국내 이슈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영풍재지, 대양금속 이거 최근 들어 급등했던 종목들인데 어제 매매 거래 정지를 했더라고요. 이거 맞습니다. 소식도 전해주시죠. 영풍재지 하면은 사실 신문 기사들 저희가 찾아보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는 데이터 찾아보면 8월 전부터 사실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결국 오늘부터 매매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영풍재지 대양금속 오늘부터 매매 정지 들어가는데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금감원이 이들 기업 압수수색 착수했다는 소식에 주가 영풍재지 같은 경우 하한가 맞기도 했었죠.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증권시장에 또다시 작전이라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단어가 투자자들 머릿속 맴돌게 됐는데 이 작전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적은 좀 괜찮은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봤고 이번에도 그런 도식적인 구조가 보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 정확하게 이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 말았다 이건 아니고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다 그리고 매매 정지까지만 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들뿐 아니라 다른 스몰캡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불공정 거래 가능성 지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우리 금융감독원하고 검찰 일망타진 요거 꼭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이슈 레이더 우리 신인규 기자와 같이 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신 기자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네.